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지만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오전까지 교통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오후께 대부분 그치겠고 오늘 밤에는 대부분 구름 사이로 정월 대보름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재개발 공사 중단을 철회해달라는 아현 2구역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입자 자살 사건으로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아현 2구역에서 조합원들의 공사 중지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위치한 노원구에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역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강조한 서울시의회가 일자리와 복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지난해 송파구 천마근린공원에 치유숲이 들어섰지만 부족한 화장실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을쯤에야 확충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아현 2구역. 지난해 12월 한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하면서 마포구가 공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현 2구역 조합원들이 공사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공사 중지 철회하라! 마포구 아현 2구역 조합원 200여 명이 또다시 시위에 나섰습니다. 세입자 자살 사건으로 중단됐던 아현 2구역 재건축 공사를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사망자 유족과의 보상 합의가 끝난 만큼 더 이상 마포구가 공사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자 등 조합이 감당해야 할 금융 비용이 늘고 있고 이는 곧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아현 2구역의 경우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한 달 이자는 대략 6억 5천만 원. 세입자 자살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2월 초부터 2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만큼 우리가 공사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게 몇십억이 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다 했기 때문에 이주금을 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그럼 그 조합원들에 대한 금융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합은 또 마포구가 일부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현 2구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일부 현금 청산자들과의 갈등이 있어 왔는데 공사 중지를 앞세워 구가 이들과의 협상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미 이주하고 돈 다 청산금 받아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우리 조합의 주장이고, 마포구는 공사 중지와 관련해 2월 말까지는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망자 유족과의 보상이 끝난 만큼 공사 중지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8일 날까지 이제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그 연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일부 현금 청산자들과의 협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구청 내에서 몸에 신나를 뿌리는 등 크고 작은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조합과 현금 청산자 그리고 구청까지 3자 간 협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 청산자와 조합 간의 관계지 구청에서는 그거를 강제로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갈등 관리에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 마포구 아현 2구역은 지난해 12월 세입자 자살 사건으로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 조합은 구청의 현금 청산자들과의 협상 등을 이유로 계속 공사를 중지시킬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바로 옆에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자치구 중 송전선로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노원구입니다. 하지만 송전선로를 지하에 붓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주민들은 지역 차별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지 와디슈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체에는 181개의 송전탑이 있습니다. 노원구 46기, 은평구 28기, 서초구 22기 등 15개 구에 분포돼 있으며 상위 5개 구의 75%가 집중돼 있습니다. 송전선로 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려 15,000볼트의 특고압 전기가 이곳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송전선로까지의 거리는 어른걸음으로 불과 10발자국 남짓.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전자파에 노출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건강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직접 우리가 느끼시겠습니까?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 전자파 때문에 뭐 인체에 뭐 해가 됐다 뭐 불만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근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송전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살펴보면 종로, 중구, 성동구는 100% 진행됐고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 4구도 90% 이상입니다. 반면 노원구는 4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지역차별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노원구 전체 아파트를 간선도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있거든. 근데 그게 거의 1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한테는 고압선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건지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측에 질문했습니다. 한전은 서울시의 송전선로가 본격 설치된 건 1970년 말부터 80년 후반까지라고 답했습니다. 도심지였던 종로구 등에는 송전탑을 세울 수 없어 지하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며 외곽지인 노원구에 철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송전선로는 철탑으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강남구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변연소 자체 들어갈 때 지중으로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 많았고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반되는 비용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 측이 공익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비용의 절반씩을 지자체와 한전이 나눠 짊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더라도 여전히 수백억 원 규모,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전기사업법 72조에 의해서 지중이 필요하면 요청자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50% 부담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을 하고. 늦었지만 노원구는 올해부터 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전 측과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50대 50이라서 간단하게 900억에서 절반 450억 원 한전, 절반은 정확하면 지자체 부담. 문제는 재원 마련,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중 최하입니다. 이에 구는 송전선로가 광역 전기 공급 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재원 분담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방으로 오랜 기간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다고 느끼는 노원구.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환경권과 건강권만큼은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밀양 송전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한전 측이 분쟁을 겪은 일인데요. 특고압 송전선로가 전자파 피해 등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긴 세월 송전선로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노원구 주민들. 주민들의 바람은 보다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오늘 현장 연결도 2019년 단체장 연결해 새해 운영 계획을 듣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오늘은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의회로 가볼 텐데요. 신원철 의장 연결됐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포용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네. 필요한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성장은 정체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는 아직도 널려 있고 이런 이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또 청년들은 여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IMF 때보다도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얼마 전 중랑구에 두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각자 도생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와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포용은 이런 그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의회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복지, 환경, 교육 이런 주거 등 그 삶의 전 분야에서 공적 보장을 높이는 일에 서울시 의회가 여느 때보다 좀 발벗고 나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그 소외되고 뒤처진 사회 구성원들을 공동체 안으로 안착시키고 끌어들이는 노력을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의 좀 발현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의회의 역할은 가장 강조되는 게 바로 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겠죠. 이 서울시가 포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네네. 어떤 방향으로 이런 기본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여느 때보다도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들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박원순 시장도 경제에 대한 그 의지를 강렬히 좀 보여주셨는데요. 저희 의회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포용 도시를 만든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와 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 여기에 우리가 좀 특히 방점을 찍고 있고요. 이번 2월 임시회에 한 180여 건의 조례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그 조례 수가 한 150여 건이 됐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약 4배 가까운 이제 수치입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 또 노력하는 의회를 좀 만드는 게 저희의 또 당면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서울시회가 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네네네. 기초의회의 추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예천군 의회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사안이 또 컸고 예. 또 같은 지방 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의회 내에 좀 내부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의회도 우리 자체적인 그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와 연석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국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 공개, 의정 활동비 문제라든지 그 다양한 영역의 그 현안을 갖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을 경제하고 있는데 이참에 좀 국민의 눈높이에 관행과 관성적으로 해왔던 우리 의정 활동을 한번 좀 곰곰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노력을 경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의장이시기 전에 이 지역구가 서대문구시죠. 이 서대문구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벌써 이제 3선 의원이 됐습니다. 3선 의원 하는 과정에 위원장도 하고 대표위원도 하고 지금 의장까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또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4년간 저에게 이제 권력을 위임해 줬는데
주어진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권력을 제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에서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임기 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또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남은 임기 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 방향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송파구 천마근린공원에 치유숲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다양한 휴게 공간이 들어서 마천동을 대표하는 산책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송파구는 천마근린공원에 치유숲을 조성했습니다. 축구장 26개 면적 곳곳에 요가와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게 공간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개장 이후 화장실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새롭게 산책로가 조성됐지만 실제로 화장실은 반대편 축구장에 있는 단 한 곳뿐입니다. 천마근린공원에 치유숲이 조성되면서 새롭게 단장된 산책로입니다. 덩달아 주민들의 이용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공원 화장실이 없어 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공원 반대편까지 15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더구나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특성상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가는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젊은데 그러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주로 여기 이용을 하니까.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원 내 화장실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마공원 쪽에서는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송파구는 화장실 수요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마련해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CCTV와 관리사무실도 함께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혹시 이제 그 국세,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관련 이쪽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면담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과 각종 시설 조성까지는 빠르면 오는 가을에 완성될 수 있어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에는 만해의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사를 이끈 애국지사와 저명 인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봐줄 유족이 없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묘소도 상당수입니다. 주민봉사단과 1:1 결연을 통한 묘지 관리가 시작됩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수십 명의 애국지사와 문화예술가들이 잠들어 있는 중랑구 망우묘지공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국립묘지와 달리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일부 묘소에 한해서만 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문화재도 아니고 유족도 없는 묘소가 대부분이며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구가 주민봉사단을 모집해 1:1 묘지 결연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시설공단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의 힘으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나서게 됐습니다. 그 정성으로 그 뜻으로 이 묘지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주민들은 묘지 관리와 헌화, 진입로 정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과 박인환, 이중섭 등 애국지사와 문화예술가를 비롯해 항일의병의 구국혼을 달래기 위해 세운 13도 창의군탑 등 60곳이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더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으로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다 공감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거를 마을공원을 잘 가꾸어서 우리 서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제대로 꼭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기억봉사단을 모집하고 오는 4월 중 결연식을 진행할 예정. 이에 앞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에는 유관순과 한용운, 방정환 등 3인의 묘소와 봉사자 간 1:1 결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제40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딜라이브의 서울의 달, 빈집에서 찾는 희망이 특집 분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지난 15일 시상식을 열고 이번 작품이 도심 속 빈집 실태를 조명해 한국형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티브로드 한빛방송의 현장 포착 사실은 등 보도와 정규, 특집 분야에서 모두 7편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중랑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동별로 윷놀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5일 면목 2동과 상봉 2동 등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6개 동에서 진행됩니다. 각 동 직는 단체에서 주관해 윷놀이 개인전과 단체전,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곡밥 등 정월 대보름 음식도 준비해 참가 주민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공기청정숲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나무를 심을 숨은 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토지 소유자와 지목, 면적, 그리고 시멘트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마포군의 어느 곳이든 나무가 심어졌으면 하는 장소를 골라 응모하면 됩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응모가 가능하며 신청서에 장소와 심을 나무, 이유 등을 적어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수목식재 가능성과 효용성, 그리고 유지관리 용이 여부 등을 심사해 3월 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시민에게는 3만 원 이하의 상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봉동에서 첫 입주생들을 모집했더니 경쟁률이 5.5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서 주변 반대도 덜하고 대규모 기숙사에 비해서 콤팩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올해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니까 집이 필요한 대학생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